이제 임기 초에 나토를 간다고 그랬을 때 뭔가 네. 가서 새로운 비전을 외교안보의 새로운 혁혁한 비전을 내올까? 그러려고 가나? 이런 기대도 했었잖아요. 뭐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평론가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줄줄이 회담이 취소되고 의전 문제 터지고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아유 왜 갔어? 다자회담이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를 꼭 까대는 식의 음흠. 그 비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나토 정상회의는 그때 복잡한 현안이 많았고 38개국 정상이 모여 있었고 그때 막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 가입하냐 마냐, 터키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토 그 전략 개념에다가 이게 다 급조된 거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스탠딩 대화만 해도 되는 거고 또 뭐 하다가 일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전 거의 이해해요. 우리나라만 그랬겠어요? 같은 나라가 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다. 비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그 이런 나토 회의를 과대평가해서 마치 국가의 팔자를 고친다는 식으로 그 뭘 큼직큼직한 거를 그냥 막 터뜨려 버리는 예컨대 탈중국 선언 그다음에 저기 민주주의 국가와의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 세팅이 되는 걸로 과잉 포장됐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토 회의 보면 나 토할 뻔했어. 그 저런 거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오버해? 그렇군요. 그걸로 국내에서 지지율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 오히려 저 빠졌습니다. 그 탈중국 선언하고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미국이 무슨 짓 했습니까? 제니 델런이 중국의 류허 국무원 부총리하고 통화해가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중이 손을 잡아야 된다. 트럼프 때 부과했던 관세 철폐하겠다.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 그거 완화하겠다. 아니 뭐 공급망을 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뭘 만들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탈중국 선언했는데 미국은 까꼴로 가고 그러니까요. 일본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뭔 짓 하고 있어. 중국에 보험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뻘짓하고 있나요? 이데올로기적인 당파적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없는 깃발을 올린 것이죠. 네. 그럼 나를 따르라 하고 가보니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 깃발 들고.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각국 정상하고 사진을 찍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분비되거든. 그 황홀경에서 논 거야. 아이고 참 그러지 큰일입니다. 실제 이 정상회담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고 저기 나토를 통해 가지고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옵저버로 간 걸 가지고 그렇죠. 회원국으로 가서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4분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광국으로. 예, 그게 아유, 다예요. 여러 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뭐 통역 포함해서 25분 했으면 이게 그냥 뭐 인사말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 인사말이 또 뭐 10분 넘게 갔으니까 빼고 나면 네. 그 얼마 만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일본은 저 눈길 한 번 안 주고 미국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그 겉은 화려하고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사진 찍기 좋으니까. 그런데 뭐 여기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 방위산업 무기 수출 세일즈를 한다. 또 뭐 자유와 연대 깃발을 올리고 탈중국을 한다. 하도 이렇게 떠들어 버리니까 아주 죽겠는 거지. 우리는 보는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답답한 전문가들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인사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명을 들어보면 예컨대 이제 어제 저녁에 KBS 뉴스로 보도된 거는 또 아버지 회사의 현직 이사인 분이 또 나왔어요. 자꾸 그러니까 나오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끝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검증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청와대에 계실 때 물론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게 아빠 찬스를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문제된 그 직원들은 아빠 찬스 아니면은 오빠 찬스 아니면은 동생 찬스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의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인물들의 이제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동심원처럼 둘러싼 네. 하나의 이건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정치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세력은 출발선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임기 초기에 지금 두 달, 뭐 오늘 한 73일째 정도 될 텐데 예. 이제 시작한 정권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당 안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좀 나와서 좀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여당에서는 이러한 어떤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것보다는 어떤 그 당이 네. 전면에 나서 가지고 영향을 행사하려는 공적 집단 네. 이런 어떤 그 둘 사이의 경쟁인데 사실 묘하게도 대선이 끝나고 여당의 전리품을 거의 나눠준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 차관급 이사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를 늘공으로 다 채워서 거의 국민의힘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간 사례가 없거든요. 대통령실도 그렇더라고요. 네. 대통령실도 대개는 당에서 좀 들어가는데 거의 못 들어갔다고 그런 사례가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그 21명 중에 19명이 늘공이었어요. 그나마 차관급 인사에서. 네. 그리고 그 직후에 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됐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일명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국민의힘이 함부로 그 저기 장난치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통령실 중심으로 흘러간다. 당정대인데 네. 예. 그 당과 정이 위축이 되고 당이 위축되고 정과 대 위주로 그것도 대 쪽이 더 큰 이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건 그동안의 정당 정치의 폐해를 견제하는 데는 일견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좀 지켜볼 요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형성되는 데서 정당이 주역에서 빠져나갔을 때 네. 그러면 다른 그 대안 세력이 과연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 별 문제죠. 이건 별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험하면 그때는 탄핵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문고리 육상시가 있다. 뭐 네. 이런 비판까지 하는 상황인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야당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방주사는 일찍 맞아야지. 이미 다 병에 걸린 뒤에 맞으면 뭐 합니까? 네. 과거 박근혜 정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연구할 점이 많아요. 탄핵 사태가 왜 생겼느냐. 그 근원적 원인이 뭐냐. 네. 그거는 저기 2014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기간에 완전한 어떤 권력 기관의 붕괴 사태예요. 검찰총장 최동욱 혼외자식으로 쫓겨났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이재수 네. 그때 터진 정윤의 문건 파동과 그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십상시 보고서 그 여파로 잘린 그랬죠. 거예요. 네. 박지만 육사 동기라고 해서 37기가 몰살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기 1년 놔두고 잘렸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2014년에 여름에 4월인가 그래요. 그때 서울지법의 그 재판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데 이것이 조작돼 있는 거라고. 이시원 검사가 지금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공직기강 이게 비서관이잖아요. 조작된 건데 네. 그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한 네. 기록이거든요. 이게 조작된 거예요. 북한에 안 간 사람을 갔다 온 간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죠. 이걸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6월에 이게 조작으로 밝혀지니까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조작된 사실이 있냐. 네. 그런데 남재준 원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실 없다. 근데 그 뒤에 완전히 조작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랬죠. 그때 이제 청와대가 남재준이 장악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묵혀놨다가 12월에 경질한 겁니다. 그것도 조기에 경질한 거예요. 자, 보시라고. 검찰, 국정원, 기무사 다 초토화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기칠남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이 민정수석실도 그때 초토화된 겁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점점 모든 어떤 정보와 인사에 관한 어떤 그 중요 사항들을
대통령의 직접 업무로 다 바꿔서 위로 갖고 와. 그러니까 권력의 무게 중심이 점점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이 무거워지는 일종의 가분수 권력으로 만들어졌고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정의 원리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상갓집에 대통령 화환 가는 것도 내 결제 받고 화환 보내. 이래가지고 조화가 장례식장에 제때 못 갔고 언론사에 뿌리는 대통령 사진 있어요. 행사 자료. 이것도 언론에 뿌리는 건 내 결제 받고 내보내. 이래가지고 그때 청와대 춘추관이 언론에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사진 자료를 제때 제공 못해서 난리가 났어. 이걸 다 김기춘 거기에다가 실장이 했다는 전부 거잖아요. 결제 받고야. 심지어 국립대학 총장이 1년간 공석이고 중앙부처 국장이 6개월 공석인 건 예산일이고 청와대가 언제 그 일을 다 하겠어. 밀리지. 지금 이렇게 검찰총장도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공석이에요, 그죠? 계속 저기 가분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이 무거워져서 2016년에는 그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 지붕으로 가는데 거긴 실세들, 저 비선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걸 저는 가분수 권력이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하나의 어떤 그 만기 칠남형 권위주의 정부를 만들고 나서 그 정부가 수명이 오래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만기 칠남형 자기주도 의지가 이게 뭐냐면 한비자에 나오는 세치라는 데서 나와요. 군주는 항상 신호와 민중을 압도해야 된다. 네. 만약에 신호와 둘이 입을 맞춰서 내 의견을 꺾으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입을 몇몇 놈이 맞추면 내 권위가 추락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놓고 법은 군주가 정하는 거다. 이게 법치고 군주는 압도해야 된다. 세치. 원래 이거를 좋은 뜻으로 썼는데 요 대목만 가지고 악용해서 파시즘의 이론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한비자가 받는 건데 예. 인수위 때 경호처가 조금 준비되면 오시죠. 그래도 아니 나 하루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용산의 무리한 이전이라든가 또 그 뒤에 이제 여사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도 안 듣겠다는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영린이라는 거 독존과 아니에요? 독선 이런 것들 이제 쭉 나오는 거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권력의 구멍이 군데군데 뻥뻥 뚫리는 거지. 두 달밖에 이렇게 안 뻥뻥 됐는데. 뚫려가지고 예. 이 시스템이 잘못 세팅을 돼가지고 여러분 노트북에 아주 나쁜 운영 체제가 그 백업이 돼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그렇다는 나쁜 거죠? 운영 체제가 이게 저기 백업이 돼가지고 세팅이 되나 놨으니 어떤 프로그램은 잘 작동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버그가 나죠. 네. 예. 그래서 국정의 그 데드락 일종의 구멍을 갖다 뻥뻥 뚫어놨는데 네. 이 저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런 거를 어떤 검찰의 그 칼제비들 논리 말하자면은 어떤 그 법술지사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그런데 그 법을 잘 운영하는 어떤 이런 어떤 관료 집단의 힘으로 다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위험한 네. 권력 행사.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모험가 또는 야심가 탐욕가들이 그 구멍에 들어왔을 때 아이고.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때가. 예. 곧 그런 때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보여주면 있잖아요. 네.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건 자제가 안 됩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할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저기 검찰 특수부를 줄기세포로 한 하나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 이런 권력이 공안의 논리로 사유화되고 도구화될 때, 네. 그럴 때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잘못 악용됐을 때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사상과 의견이 개진되고 그것이 하나의 공론의 용광로 속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교환되고 조정이 되는 이런 국정을 민주공화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도전과 실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시민은 민주주의를 뺏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곧 민주주의를 뺏길 수도 있는 거다. 지금요. 그렇죠. 그거는 시민들이 못 견디죠.
아니 그러니까 튼튼한 야당이 존재할 때 네.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